페이지 펴보실래요? 104페이지. 기본서요. 기본서 다 피셨어요?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과점주주 주식취득인데,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자 동그라미 니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아까 해당 법인 부동산 등,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제가 아까 100억 원으로 가정했죠. 그 100억 원 중에서 가로 건너뛸게요. 부동산 등을 취득, 가로 건너뛰시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거기 네 번째 줄 가로 보시면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는다. 그러면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을 원래는 주주도 취득한 걸로 보는데, 그게 언제라며? 설립 시라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 디귿을 보시면요. 과점주주 납세무인데, 자 A를 보시면 법인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유한 책임상 몰라도 됩니다. 다른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또는 증자 등, 그러면은 증자 아까 반대말이 뭐예요? 감자. 그럼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 등을 뭐한 거로 본다고요? 모두. 그러면 키워드가 최초면 모두고, 최초면 모두죠.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아까 요약집을 통해서 최초면 모두라고 체크하고 사례를 통해서 이해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목적으로요, 최초랑 모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지문을 다 암기하는 분들이고, 다 읽으면서 공부를 아주 간결하게 하시고 빨리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많은 지문 중에서 키워드는 2개밖에 없잖아. 최초면 모두. 그거 말고 답을 못 바꾸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기억한다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 법인 주식 등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 주식 등 총액에 대한,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과점주가 가진 주식 등 비율이 증가된 경우, 키워드 나왔네요. 증가된 경우는 어디 부분을? 증가분.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기억에서 키워드는 2개. 최초면 모두. 니은은 키워드가요 2개.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 예,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자, 됐고. 그 위에다가 이제 요약집을 다시 엎으세요. 요약집을 엎으시고 기본서 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기본서 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요약집을 엎으시라고요. 나중에 또 기본서 펼 때 편하잖아요. 자, 요약집으로 가셨어요. 자, 요약집 46페이지. 이제 절대 페이지 2번 얘기 안 합니다. 갔습니까? 자, 거기 중간쯤 보시면요. 중간쯤 박스.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등재 현황이 다른 경우인데 46페이지. 중간에 박스 보시면 정말로 일어나는 현황이 사실이고 공적 장부를 우리 공부라고 하죠. 등기부나 대장 등인데 그 현황이 달랐을 때 우리 시험 범인의 5개 세금 중에서 서류 이름에 누구 이름을 쓰는지가 중요한 세금은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만 서류에 적혀 있는 게 중요하니까 얘만 공부로 가고, 나머지 세금은 항상 원칙을 뭐로 간다고요? 사실상. 요 박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박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이제 지문이 나올 겁니다.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등재 현황이 다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로 간다고요? 사실상. 그럼 바로 위에 보세요. 바로 위에 보시면 양가로 2번.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무슨 현황에 따라 부과한대요? 사실상 현황. 또 이걸 암기하지 마시라고요. 밑에 박스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다만 그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로 간다고요? 공부상. 그 원칙은 사실상.
그게 불분명했을 때 막 공부사 이 지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박스만 기억하시면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맨 상단 양가를 봐. 취득의 의미 있습니까? 자, 우선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잠깐 이쪽으로 보세요. 이거 지금부터 틀리기만 해봐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게 뭐예요? 시간의 흐름. 자, 매매동으로 취득했는데 이때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잔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서류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일어났죠. 그런데 서류상 등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상이죠. 그럼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는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과세관청보다 빨리니까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 신고를 할 때 사실상 취득 시점부터 세금 신고가 들어갈 것이냐. 여기 동그라미 1번. 아니다. 등기 시점부터 세금 신고 들어간다. 이게 동그라미. 이미 제가 답을 얘기했거든요. 이미 답을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주관만 안 개입 안 하면 돼. 자, 1번으로 간다. 손 들어봐요. 내려보세요. 서류에 2번으로 간다. 아유 들켰다. 아, 그게 아니고 손을 왜 안 드셨어요? 아, 들었어요. 들었어? 1번? 네. 박수. 야. 우리 선생님 왜 1번으로 가셨어요? 아니 사실상은 공부상은 이것만 빼고 하라고 등록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시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민법적 마인드로 세법로 보면 이걸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등기를 해야만 세금을 낸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등기를 안 해버리면 된다고. 오히려 조세가 회피되니까 세법은 사실관계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하는 것은 세법상 앞으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좀 이따 배우겠지만 예외가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내가 매도인 등기 필증을 넘겨받았어. 등기 전할 수 있죠. 그때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선등기는 세법상 고려사항인데 지금은 제가 선등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뭘 물어봤어요? 후등기.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하는 거 앞으로 세법상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책을 볼게요. 자, 양가를 봐.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과 여부에 관계없이 무슨 행위를 말한다고요? 사실상 취득행위. 그러면 사실상 취득행위가 일어났다면 뭐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 페이지 47페이지 상단에 2번 지문 보이세요? 거기서 디귿 지문만 잠깐 보실래요? 2번 문제에서 디귿 지문. 디귿 보셨어요? 토지를 사실상 취득 동그라미. 사실상 토지를 취득했는데 등기를 안 했네요. 자,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이걸 다 당한다고 등기로 생각하니까. 등기에 상관없이 세금 냅니다. 자, 됐고. 여기까지 확인되셨어요? 자, 한 장 넘어가시고요. 4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자, 지금부터 누가 세금을 내느냐인데 세금 내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 의무자. 자, 첫 번째 건 배웠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며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세금 낸다는. 그러면 재밌는 게 양수인이 취득세를 낸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소유자는 왜 세금 내요? 원래 자기 건데. 아까 토지를 지목 변경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은 양수인이 아니잖아요. 그 지목 변경 시점 소유자 등이 세금 낼 수 있죠. 뒤에 밑에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차량 동그라미, 기계 장비 동그라미, 항공기 동그라미, 선박 동그라미. 이거 아까도 제가 4개 동그라미 해놓고 뭐라고 적었죠? 뭐라고? 운송수다. 다시 한번 적어요. 운송수다. 적으셨어요? 이쪽 잠깐 보실래요? 지금 동그라미 친 4개는 사람을 운반할 수 있는 운송수단인데 요 차량 등은요. 자, 부동산하고 다른 게 차량을 처음 만드는 원시 단계에서는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우리가
승계했을 때만 세금을 냅니다. 자, 이유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조립해서 만들 때가 원시죠. 그때 자동차 회사에 취득세를 때려버리면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사로부터 대리점 가서 사죠. 그때 승계할 때만 세금 때립니다. 이게 부동산하고 다른 점. 부동산은 내가 원시 건물을 신축하든 승계를 하든 세금 때리지만 이 운송수단은 뭐에 하나 한다고요? 승계. 그럼 옆에다가 원시라고 적으시고 X 중요하다 이거. 지금 이제 2시간째 보고 있는데 요약집 어때요 지금? 거의 환상적이지 않아요? 강사 인물도 좋아, 목소리도 좋아, 책은 더 아름다워. 왜 째려봐요? 이거만 해도 한 60점 맞아요? 그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100점 맞죠? 당연하죠. 기본서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100% 알고 가는 사람 없어요. 여기 중에서 8, 90분만 아시면 점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안 해도 돼. 예? 저를 믿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책을 다 읽으시면 안 되고 요약집 다 읽으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체크를 한 게 있고 체크를 안 한 거 있죠. 체크 안 한 거 여러분 절대 개인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어려울 때를 하니까. 그러니까 체크한 것만 빠르게 다시 보세요. 오늘 복습을 할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저는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같은 거. 그걸 개인적으로 읽어버린다. 그러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체크한 것만 빠르게 보고 그냥 넘어가시라. 민법 공부하시라. 예?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책 검사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이번 주에 강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밑줄이 쳐져 있거나 뭐 현관펜 빨주로 펴놓으면 내가 거기서 딱 한마디 할 거야. 화이팅. 자, 이쪽을 잠깐 보십시오. 갑이요. 건물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갑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갑이 건물의 주요 본체를 갖고 있죠. 주요 본체. 이것을 주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을이 임차인인데 5층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이 끝났는데 영업하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네요. 그럼 영업이 안 되죠. 옛날 건물이라서. 그래서 임차인 을이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세요. 자, 이미 임대차 계약은 체결이 끝났고 여러분들이 건물 주인이야.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얘가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래. 설치해 줘요, 안 해줘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 설치를 안 해주니까 임차인들이 건물 주인 허락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는 임차인이 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하면 아까 개량하거나 수선했다. 개수죠. 가격이 상승하니까 상승 부분 의제받아서 세금 내야 되죠. 이 그럼 취득세를 건물 주인인 갑이 내야 돼요? 을이 내야 돼요? 갑이 낸다고. 그럼 이 경우라면 설치자에 상관없이 세금은 누가 낸다? 갑. 요 갑을 우리는 법에서 주체구조보 취득세라 표현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칸. 주체구조보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세금은 누가 낸다고요? 주체구조보 취득자. 여기서 함께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함께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을하고 갑이 함께. 그 함께가 아니고 갑이 주요 본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도 함께. 그 함께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만 낸다? 갑만 낸다. 그러니까 함께는 신경 안 써도 돼. 일단 그 밑에 토지를 지목 변경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세금 낸다고요? 고 변경 시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과점주주가 세금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을 받으면 누가 낸다고요? 상속이 각자 세금 내고, 그다음에 주택조합이 있는데, 자, 주택조합 밑줄 치시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 밑줄 치시고요. 소규모 재건축 조합 밑줄 치신 다음에 재건축 조합하고 소규모 재건축 조합 두 개만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십니다. 연결했어요. 그다음에 맨 밑에 그림을 잠깐 먼저 보실래요? 맨 밑에 그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그림 보이세요?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재건축 지역에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재건축 사업이 개시가 되니까 이게 철거가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조합원은 몇 명? 100명인데 100명이 단체를 결성하죠. 그 단체 결성하는 게 뭐다? 조합. 그러면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용적률을 올려서 아파트를 150채를 지었을 때 이 150채 아파트 중에서 100채는 조합원이 가져가야 되죠. 그럼 나중에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것을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한다? 조합원 입주권. 그럼 이 조합원 입주권은 누가 부동산을 받아요? 조합원. 그것을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러면 이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세금을 당연히 조합원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50채는 일반 분양 들어가죠. 그러면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 권리를 뭐라고 한다? 분양. 그러면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받는 사람은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 아니에요? 조합원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비조합원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요. 이 조합이 아파트를 처음으로 지은 것이죠. 그러면 이 조합이 원시 취득한 거죠. 그러면 그 조합이 원시 취득에서 어떤 세금을 내고 취득세를 내고 우리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은 조합으로부터 승계하는 거잖아. 그때 승계치도로 세금 내는 것이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 조합이 주택 조합일 수도 있고 재건축 조합일 수 있겠죠. 그때 취득시가 전부 다 달라진다. 그럼 지금 우리가 정리할 것은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세금 누가 내고요?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세금 누가 낸다? 조합. 우선 그것만 기억할게요. 다시 한번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세금 누가 내고요?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요? 조합.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위에 박스로 가시면 그 위에 박스 주택 조합하고 밑줄 쳤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오른쪽 칸 누가 세금 낸대요? 조합원.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죠. 그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누가 세금 낸다고요? 조합. 그 조합이 주택 조합일 수도 있고 그 조합이 재건축 조합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주택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 이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는지 법에서 취득 시기를 규정하고 있겠죠. 자, 이거를 잠깐만 먼저 볼게요. 자, 뒤로 잠깐만 갔다 오죠. 예, 59페이지로 가보시죠. 59페이지. 59. 가셨습니까? 자, 중간쯤에 3번을 보시면 건축물 건축 취득 시기인데 자, 다른 건 나중에 볼 것이고요. 거기 두 번째 칸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물어봤죠? 그럼 누가 아까 특한 걸 본다? 조합. 그 조합이 주택 조합이면 언제로 가고요?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그게 재건축 조합이면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우리 시험은 이걸 냈다고요. 재건축 조합을 물어보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취득 시기를 소유권 이전 고실로 한다. OX, X. 고실이 아니고 고실의 다음날. 민법상 대부분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다음 날짜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자, 죄송하지만 한 장만 더 넘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 못하시면 페이지 못 쫓아가는 거 왔다 갔다 하니까 자, 60페이지 가셨어요? 19번 문제에서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만 연결할게요. 3번하고 4번. 자, 3번을 보시면 주택 조합 동그라미 하시고요. 첫 번째 줄 끝으로 가세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밑줄. 그러면 이 조합이 언제 특한 걸로 본다고요?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동그라미. 얘는 맞네요. 아까 법조문 그대로고. 자, 4번을 가시면
재건축 조합 동그라미 하시고요. 두 번째 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럼 세 번째 줄 소유권 이전 고실이 아니죠. 언제로 가야 돼요? 고실의 다음날. 이게 우리 시험 답이었다고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 28회 때.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암기만 하시면. 이건 이해사항이 아닙니다. 암기사항이지. 여기까지 체크됐어요? 그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합니다. 49페이지. 자, 조합원 밑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수입하면 누가 세금 내고요? 수입하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임차에서 수입하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입이란 말이 나오면 누가 세금 낸다?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요 줄 잠깐 보시죠. 자, 을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고요. 세법에서는 갑이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확보받기 위해서 갑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 설정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갑이 최근에 건물 하나 신축했는데 이게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얘가 가압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집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압류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니까 을이 갑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등기를 자기가 하려고 가압류 등기하려고 내거 등기하래. 소유권 보존 등기하래. 근데 우리가 등기를 하면 바로 가압류 들어오잖아. 우리도 갑이야. 돈 빌렸어. 등기해요, 안 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그러면 등기를 안 하니까 을이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채권자 대의 등기라고 보여요. 그러면 법원에 등기를 하자고 신청은 채권자가 하죠. 그럼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등기 들어가는 거야? 갑. 그러면 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련된 취득세는 당연히 누가 낸다? 갑. 그럼 이런 경우라면 등기 신청자와 납부세무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때는 이것을 등기법에서 뭐라고 한다? 채권자 대의 등기. 그러면 자, 밑에 보시면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 누가 세금 낸다고요? 갑. 그럼 여기서 이 지문을 공부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구 소유 미등기 건물이에요? 갑.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명의로 한다? 갑. 그럼 세금 누가 낸다? 갑. 그게 키포인트예요. 뭐 을이 등기 신청이 다 필요 없나 그래요, 세법에서는. 여기까지 됐어요? 나머지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 없고. 자, 넘어가시면 50페이지. 50페이지 가셨습니까? 자, 맨 상단에 양가로 2번 취득 유형 나오세요. 자, 별표 3개 하시고요. 그러면 유상으로 취득했느냐 증여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달라지니까 취득 유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만 하시면 돼요. 거래가 일어나는 당사자가 배우자, 남편 아내 또는 아내 남편 또는 부모님과 자식과 그것을 직계 존소, 자녀는 직계 비소 합쳐서 직계 존비속인데 자, 상식적으로 여쭤볼까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아내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내분이 남편한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합니까? 증여받습니까? 증여.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과 부동산이 이전이 됐단 말이라면 항상 원칙은 증여로 가세요. 뭐로 간다? 증여. 이 마인드를 지금 머릿속에 고정을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에서 당할 거라는 거. 그러면은 증여로 가라는 것은요. 우리 쪽에서 어떤 계약서를 쓴 것은 시험 문제 풀 때 무시하시라고. 그럼 내가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들 그것은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가공 매매계약서로 보니까 세법을 계산할 때 그것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고 내가 쓴 계약서 무조건 고려하지 않고 항상 법에서 원칙은 뭐로 간다? 증여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안 좋아지셔서 부모님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자녀가 법원 가서 최고 가격선에서 낙찰받았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소유 부동산이 자녀로 이전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것은 법원을 통해서 대가를 지급한 게 확인돼요, 확인이 안 돼요? 확인되니까 이것은 증여라는 게 아니잖아. 대가를 지급한 게 법으로 확인되니까 그때는 뭐로 간다? 유상거래. 그럼 현재 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간 거래를 하더라도요, 유상거래로 인정한다는 것을 정확히 큰 부류로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문제 풀 때 배우자 직계 존비서라는 단어가 시험에 딱 보이면 네 개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세요.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네 개 중에 어느 키워드가 하나라도 보여야 돼요. 그때만 유상거래고, 네 개 키워드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어떤 계약서 쓴 것을 고려하지 마시라고. 무조건 원칙은 뭐로 간다? 증여. 그럼 시험에서는 이 네 가지를 물어보겠죠. 네 가지를 한번 가봅시다. 자, 책을 보시면요. 자, 맨 상단에 양가로 입어. 자, 동그라미 면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소, 배우자 직계 존비소,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 원칙은 뭐로 간대요? 증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슨 거래로 간대요? 유상거래. 자, A부터 D까지 큰 부류로 네 개죠. 첫 번째 공매, 경매, 공매, 경매, 공매, 경매. B, 파산 선고도 법원에서 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지급됐다는 게 속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자, C는 교환이죠. 이겁니다. 봐봐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상가가 아내 명의로 넘어가면서 아내가 등기하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남편이 넘겨받으면서 남편 명의로 등기해요. 쌍방 교환해서 등기했죠. 쌍방 대가 집한 거 서류상 속일 수가 없다. 그럼 앞으로 교환이란 단어가 들어오면 무슨 거래요? 유상거래. 교환은요? 유상. 교환은요? 유상. 교환은요? 유상. D, 대가를 지급했다는 게 확인되면 되는데 첫 번째 소득 증명 이겁니다. 자녀가 부모님 통장으로 5억을 이체시켰는데 그 5억이 자녀가 10년 동안 삼성전자에 근무했고 소득세를 낸 자료가 확인되네요. 돈이 입증되죠? 유상.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 또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 속여요? 못 속여? 못 속인다. 유상. 그 다음에 할아버님이 옛날에 돌아가셔서 할아버님 부동산을 자녀가 상속받았고 수중 옆에다 적어요. 수중 옆에다가 증여. 같은 말이에요. 받을 숫자 증여받았다. 수중은 뭘 말한다? 증여.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수중재산. 그러면 전에 이미 자녀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그 재산으로 아버님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켜줬다. 가격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무슨 거래를 본다고요? 유상거래고, 요 키워드가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뭐로 가세요? 증여. 주관만 개입 안 하면 돼. 자, 제가 문제 낼게요. 남편과 아내가 거래가 일어났는데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썼어요? 세법은 증여로 간다, 매매로 간다? 네, 증여로 가시라고. 우리가 매매 계약서 쓴 걸로 가공으로 보니까. 확인됐습니까? 다시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어제 민법 강의했죠? 어제 민법 아닌가? 여기 선의가 있네. 여기 왜 있지? 여긴이라고 있는데 악인인가? 악의. 민법 교수님이 글씨를 되게 진하게 쓰시죠? 좋네. 제가 더 진하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인물이 좋으니까. 자, 갑이 갖고 있는 상가가 있어요. 계산은 나중에 속세에서 할 것이고요. 이게 현재 5억 정도 갑니다. 5억 가는 상가를 을한테 증여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게. 을은 취득행위가 일어났죠.
어떤 세금을 내고 취득세. 이 거래를 통해서 누가 돈을 벌었어요? 을이 어떤 세금을 낸다? 증여세. 이건 우리가 시험 보면서 빠지니까 논의로 하고. 그럼 넘겨주는 갑은 어떤 세금을 내야 안 내야?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을 쪽에서 취득한 물건 가격이 얼마예요? 5억 원. 그럼 5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 동의하시죠? 킷을 제가 바꿔볼게요. 갑이 을한테 5억짜리를 증여로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이제 가정을 깝니다. 갑이 요 5억 원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1억 빌려서 여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근저당권은 갚아줘야 될 채무죠. 그 채무가 1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얘기를 합니다. 을 당신이 은행 가서 내가 갚아줘야 될 1억만 대신 갚아주면 나는 너한테 5억짜리를 증여로 넘겨줄게.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 부담부 증여. 을이 갑이 부담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이게 부예요. 부담하는 조건부로 뭐 해주겠다? 증여. 그럼 여러분들이 을이요. 이거 부담부 증여 받아요? 거절해요? 받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을 쪽에서는 취득행위 일어났죠. 그럼 전체 부동산 가격은 얼마짜리야? 5억짜리죠. 그럼 무조건 취득세는 5억으로 내는 거예요. 5억으로 내는데 5억 중에서 취득 유형이 달라지겠죠. 5억 중에서 본인이 가서 은행 가서 얼마는 갚아줘야 돼? 1억. 그럼 1억은 증여받은 거요? 대가 지급한 거요? 대가 지급한 게 확인되잖아. 그러면 이 채무 1억 원은 무슨 거래로 가고? 유상 거래로 가시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은 대가 지급한 게 아니죠? 뭐로 간다? 증여.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답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틀리기만 해봐요.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무조건 유상거래고 채무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증여죠. 근데 만약에 이 갑과 을이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한 부담부 증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죠. 그럼 배우자 직계존비 속은요. 우리가 어떤 거래계획을 쓰는 것을 고려한다, 무시한다. 무시하시라고 그러면 무조건 뭐로 간다? 증여. 그러면 당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면 채무에 관련되는 부분도 원칙은 뭐로 가시라고요? 증여로 가시라고. 얘는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일 때 유사한 거래고. 그러면 당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면 채무도 가공채무로 본다고 세법은. 허위채무. 증여를 회피한 허위채무. 그럼 항상 원칙은 뭐로 가고? 증여로 가시고 요 채무 1억 원이 아까 네 가지 사유 있잖아요.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지불로 채무가 확인됐단 말이 시험에 나와야 돼. 그때만 뭐로 가라? 유사한거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유사한거래. 이렇게. 얘는 당연히 증여고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별거 없다니까.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걸로 내 대부분. 그렇게 내면은 채무는 뭐로 가시고 유상으로 가시고 채무를 외를 부분은 증여로 가시는데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를 물어봤다면 그때는 채무도 그냥 머릿속 원칙은 뭐로 가시라고? 증여로 가시라고. 증여로 가시는데 4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보였을 때만 뭐로 가라? 유사한 거래. 그럼 문제 100% 맞춘다고요. 됐어요? 자, 책을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부담부 증여의 경우 기억, 채무액은 뭐로 가고요? 유사.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면요. 증여인데. 자, 동그라미 2번 땡땡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뭐를 적용한다? 동그라미 2를 준용한다. 위에 거 동그라미 1번을. 그걸 정리하는 게 밑에 박스 보시면 부담부 증여 박스 보세요.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뭐로 가고요? 유사. 채무 외에는요? 증여인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는 채무도 원칙은 뭐로 가라고요? 증여로 가시고 이 채무가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때까지 지금 한 번 더요.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때까지 지금 한 번 더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만 뭐로 가라? 유사. 채무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고려할 필요가 없다. 뭐고요? 증여. 확인돼요? 추가됩니다. 모든 기준들 다 맞춥니다. 이걸로. 맞추는 걸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오른쪽 페이지 6번하고 한 장 넘어가시면 7번 보이세요? 6번하고 7번 풉니다. 시간 1분. 객관식 6번, 7번. 지금 다 읽어보세요. 6번, 7번.
어떻게 지문은 다 읽어보셨어요? 자, 6번을 잠깐 보시면 이제 6번. 자, 바로 앞으로 가볼게요. 51페이지. 틀린 거 찾는 것이죠. 그럼 이제 1번을 보시면 키워드는요, 사실상 취득이죠. 사실상 취득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럼 시험 지문에서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옳은 지문. 자, 2번을 보시면 키워드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죠. 요 단어가 들어가니까 누가 세금 낸다? 조합원. 맞죠? 그 다음에 3번 직계 비속, 직계 존속간 이전, 직계 존비속간 거래지만 지금 직계 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입증됐죠. 그럼 아까 네 가지 사유에 들어가잖아요. 네 가지 사유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왼쪽 페이지 다시 봐. 왼쪽 페이지 다시. 왼쪽 페이지. 거기 상단에 동그라미 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상거래죠. 거기 A, B, C, D 중에 D를 보시면 소득 증명되고 지금 이 케이스는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불한 게 확인됐죠. 그럼 그걸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증명되죠. 그럼 얘는 무슨 거래를 본다? 유상거래. 그거 맞잖아요. 유상거래. 동의하셔야 돼요. 4번을 보시면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지만 어떤 키워드가 보여? 교환 동그라미. 그럼 교환은 무슨 거래요? 유상. 근데 뭐래요? 무상. X 답은 4번. 무상이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요? 유상. 그러면 자, 줘봐봐요. 이거 위에 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교환은 무슨 거래? 유상 거래. 그냥 딱 찾잖아요. 이렇게 객관식 푸시라고요. 되게 쉬우니까. 5번을 보시면 어떤 키워드가 보여요? 공매는 딱 어떤 단어만 찾으면 돼요? 유상. 다른 말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은 시간이 안 걸린다고 문제예요. 근데 처음부터 키워드 찾는 연습을 안 하시고 지문을 다 읽어 조사까지 백날 해봐야 문제 시간 내 푸나. 점수도 안 나오고. 이렇게 처음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데 나중에 이렇게 공부가 좀 되면은 지문을 딱 보는 순간부터 키워드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답을 딱 찾으시라고. 됐죠? 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52페이지. 얘는 옳은 거 찾는 것이죠. 1번 보시면 부동산 열거된 거 맞고요. 부동산에 준하는 거 열거된 거 맞죠. 근데 어업권을 제외한다고 표현하면 틀리죠. 아까 어업권이 포함됐죠.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업권을 제외한다고 하니까 틀렸죠. 어업권을 포함해야죠. 광어를 아까 양식해서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 내다. 맞죠? 답은 2번. 얼마나 쉬워. 우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다음 3번. 키워드가 어떤 단어가 보여? 설립식. 그러면 중간을 다 건너뛰어 설립이라는 단어가 끝에만 딱 보세요.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는데 본다로 됐으니까 틀렸다고. 중간을 읽으면 한정시산자라고요. 설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중간으로 답을 못 바꾸니까 끝에만 딱, 그러니까 여기서는 머리와 꼬리만 보고 답을 찾으시라고. 몸통 읽으면 혼동되니까. 그다음에 4번. 토지를 지목 변경했고 가격이 증가했죠. 의지해서 취득한 걸로 보는데 뭘 안 보는데 우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쉬운 걸 내고 그래.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배우자나 직계준비세가 아닌 부담부 증여인데 어디를 물어봤어요? 채무. 그러면 유상으로 취득하는 거 맞죠. 근데 유상이 아니라고 됐으니까 틀렸죠. 여기까지 확인되셨어요? 자, 그러면 잠깐 졸라보실래요? 6번하고 7번이요. 최근에 5년 이내에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최근 문제라고요. 그럼 어려워요? 할만해요? 할만하신 거예요. 이렇게 단기를 밟아가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기시죠? 표정들은 너나 그렇지 뭐 이런 표정들. 자, 넘어가십시오. 54페이지. 가셨어요? 자, 상단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과세. 자, 여기부터 좀 쉬었다 할까요? 자, 하나만 다시 마무리해 봅시다. 좀 이따 이제 또 하나 배울 거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취득 유형이에요. 우리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딱 보이면 항상 원칙은 머릿속에서 뭐를 확인하세요? 증여. 그리고 주간 버리시고 4개 중에 키워드가 보이나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그럼 4개 키워드가 첫 번째는요.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 지급. 그럼 대가 지급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소득 증명, 소유재산 처분, 담보 제공, 또는 옛날에 상속 증여받은 거 이렇게.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유상거래고 채무 외는 증여인데 그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라면은 채무도 뭐로 가고요? 증여. 그 채무가 다시 4개.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화, 대가집으로 확인됐단 말이 시험에 보였을 때만 유사한 거래요. 그럼 간단하게 다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리고 각종 권리의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우리가 어떻게 약절하면 겠어요? 광어를 양식한다. 그러니까 맛있게 키워서 먹어야 되지. 뭐 드실 때 취득세를 내고 드시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답니다.